안 해도 마냥 피곤하시다고요? 이유 없이요. 그냥 많이 피곤해요. 나른하고 찌뿌드득하고 뒷머리가 땡기고. 그런가 하면 잠이 안 왔던 눈으로 밤을 샐 때도 있고요. 요즘 때로는 있죠. 자다가 깼을 때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을 때 잘 못 자요. 이유 없이 계속되는 두통은 또 어떻고요? 누가 날 좀 살려줘요 소리치신다고요? 신경을 갑자기 쓸 일이 갑자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모르면 머리가 막 아프죠. 이제 기억 같은 게 조금 뒤떨어진다거나 젊었을 때보다. 지긋지긋한 손발저림은 사라질 줄 모르고 눈에 피로까지 쌓여만 가는데 손발이 차고 그런데 그 원인은 모르죠. 병원에 가도 약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막 떨림이 계속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도 뭐 약은 잘 없다 그러더라고. 미네랄이 부족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뾰족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요. 그 원인이 미네랄 부족이라고요? 체내에서 생기지 않아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에 관여해 생명 현상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요. 패스트푸드, 편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미네랄 부족은 만성 피로와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관절통,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리불순과 같은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구성 성분 미네랄.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 소개에서 미네랄이 부족한 식단을 살리는 건강 밥상 차리기까지 미네랄 하나로 건강해지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이었어요. 만성 피로라든가 불면증,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같은 것들이 원인이 바로 이제 미네랄이 부족해서 일 수가 있다는 거. 미네랄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네, 방금 그 거리에서 만난 분들의 증상들 보시면서 어머 나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병원에 가서 뭐 소변 검사, 피 검사, CT 촬영까지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명확치 않다. 미네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요. 저는 미네랄이 글쎄요, 챙겨 먹으면은 좋고 안 먹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러게요. 그럼요. 이 미네랄은 비타민하고 똑같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세 영양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네랄이 모자라면 비타민 모자란 거랑 똑같은 병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신체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죠. 예. 임신했을 때 아연이 모자라거나 또는 뭐 셀레늄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잘 모르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미네랄이 하나가 모자라면 다른 것들도 똑같이 모자라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김학래 씨도 미네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비타민만큼이나? 아니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은요 네. 돌연사까지 갈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미네랄 중에 마그네슘은 그 심장 질환의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심장 질환에 의한 돌연사 이런 때는 마그네슘이 또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야, 거죠. 이거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미네랄 무지하게 먹어야 되겠네.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거 뭐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오늘 좀 보셔야겠어요. 네. 아니, 그럼 이 미네랄이, 이 발음이 안 되네요.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 교수님께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몸에는 이제 5대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 영양소라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게 있죠. 그게 3대 영양소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요.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휘발유예요. 그다음에 이 비타민, 미네랄은 자동차를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칼로리 영양소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시동을 안 걸으면 자동차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걸 내 몸에서 힘으로 만들어내질 못하는 거죠. 이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상당히. 그래서 이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많이 섭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균형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불면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두통일 수도 있고. 뭐 잘 아시는 칼슘이 모자라면 뭐 골다공증이 온다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한 예죠. 예. 그런데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우리 몸에는 물론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약 3.5% 수준인데 예. 하지만은 그 적게 들어가 있는 중에서도 다량 원소에 지금 표현이 나오지만은 네. 3% 수준으로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더 높게 들어가 있는 게 나트륨, 칼슘인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마그네슘, 칼륨, 황, 염소 이온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더 적게 들어가 있는 미량 원소, 그 미량 원소들은 망간, 아연, 코발트, 철, 셀레늄 이런 것들이죠. 저것들이 전부 다 합쳐서 3 내지 0.5%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각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저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한 40여 종이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30여 종 해서 한 70여 종이 우리 몸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미네랄들이 금방 우리 오 교수님은 자동차 속의 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약방의 감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조금이지만은 어느 곳이든 다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죠. 네. 그래서 체내에서 대사작용이 일어날 때 그 대사작용 속도를 높이게 하기 위한 조절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성소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뭐 약박의 감초다. 자동차를 그 시동 거는 키다. 아주 뭐 가장 중요한 표현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요즘 이런 환절기, 뭐 가을, 봄, 가을 되면은 나른해진다 이런 거 주위 얘기하면은 환절기여서 그래. 혹은 뭐 다 노화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뭐 어떤 미네랄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하나하나 다 꼬집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병원에 여러 군데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네. 잘 모르겠다. 이유 없이 나른하고 그렇죠. 무기력하다. 지금 보시는 나오는 예. 것 같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 모르겠다. 그냥 이유 없이 나른하고 무기력하다. 이런 경우 또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네. 이런 사람들 또 머리가 아프고 오래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감정 장애가 생겨서 초조해지고 긴장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진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어떤 주부님이 말씀하셨는데 눈가가 자꾸 떨린다든지 네. 이런 근육 경련이 있고 관절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든지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미네랄이 부족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저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포함되는데요. 다 포함됐어요? 눈도 무르르 떨리지. 간혹 잠자다가 보면 근육이 막 좀 뒤틀리고 엄지발가락 이런데 뭐 막 틀리기도 하고 근육이 막 이렇게 뭐 종아리 있죠? 예. 그 느끼잖아요. 엄청 아프잖아요. 약간 쥐가 난 듯한 그런 거군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김학래 씨는 상당히 미네랄이 한참 모자라신 것 같고 그런가요? 예. 저기서 한 몇 가지 정도 해당되면 미네랄 부족. 아니 뭐 한 가지만 있어도 그래요? 미네랄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저런 증세를 가진 병들이 또 있죠. 예. 그래서 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는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네. 그런 병이 있는지 확인했는데도 별로 없더라. 그런 경우에는 이 미네랄 부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이게 있는 뭐 거죠. 김학래 씨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눈가 떨림 같은 게 간혹 있는데 네. 이것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라는 걸 아까 보게 됐는데요. 네. 참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이런 증상, 실제로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미네랄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환자분들 만나봤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여러 증상들로 병원을 찾았다가 미네랄 부족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제가 자부심을 갖고 10년을 잘 버텨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냉장고를 꺼내는데 숨이 차고 그다음에 다리가 부어서 그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서 도대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바라보는 그 눈이 굉장히 걱정스러움이 진짜 뭐 이를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리에 또 새벽이면 쥐가 나서 다리에다 힘을 주기가 겁이 나서 땅을 짚고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겁이 났고요. 눈떨림도 있었고. 최민희 씨 증상의 원인은 바로 마그네슘에 있었는데요. 조화를 잘 이뤄야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마그네슘 부족 상태였습니다. 제주 피곤해서 아주 눈을 감고 있어야 될 정도로 좀 피곤이 많이 겹치고 그랬었어요. 자꾸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감기도 제주 오고. 심리 상태는 어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잠도 뭐 깊은 잠을 못 자고 1시간에 한 번씩 설치
쫙쫙 자고서는 잠도 깊은 잠을 한 2시간 이상을 못 자보고.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박현자 씨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모발 검사 결과에서는 전형적으로 그 칼슘이 마그네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잉 상태, 또 거꾸로 말하면 마그네슘의 상대적인 결핍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마그네슘만큼 아연 부족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처음엔 제일 먼저 피곤해요. 이유 없이 피곤해요.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하고 사람이 그냥 깔아앉아요. 깔아앉으면서 막 이제 밥맛이 없어져요. 피곤하니까 밥맛이 없고 만사가 다 귀찮고 바깥에 나무만 쳐다보면 그냥 그것만 멍하니 쳐다보고 내가 왜 사나.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살고 싶은 의욕이 없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어디 가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몇 시간씩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스도 차고 또 붓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오른쪽 다리에 심하게 그 아토피 피부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증에서 불면증, 소화불량에서 아토피 피부염까지 그 원인들을 아연 부족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연이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성기능 이상의 문제점도 올 수가 있지만은 상처 치유에 상당히 더디게 되고 또 아토피 피부염이나 엘러지 같은 어떤 문제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통증 없이 병원에 왔다가 미네랄 부족 진단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모발 검사를 했는데 칼슘 부족으로 나와서 앞으로 이걸 방치해 두면은 골다공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칼슘 부족으로 골 감소증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뭐 특별한 증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정도 계속 술을 조금씩 드셨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칼슘이 감소된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